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1번.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대 근무, 2번 충분한 휴식 시간, 3번 신체적 경무, 4번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갈등, 5번 불안정한 고용. 정답은요? 그렇죠. 2번 충분한 휴식 시간은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시키는 거죠. 2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흔한 증상이 아닌 것은 1번 어깨 통증, 2번 손목 통증, 3번 요통, 4번 목 통증, 5번 발목 통증. 정답은요? 그렇죠. 5번 발목 통증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요. 요양보호사는 어깨, 손목, 요통, 목 통증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3번 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의 3단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업 중에만 통증과 피로감을 느낀다. 2번 하룻밤 지나면 증상이 없어진다. 3번 휴식 중에도 통증이 지속된다. 4번 며칠 동안만 지속된다. 5번 작업 수행 능력에는 변화가 없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휴식 중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의 3단계 증상입니다. 4번 근골격계 질환의 급성기 초기 치료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휴식을 취한다. 2번 온찜질을 한다. 3번 압박을 한다. 4번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 5번 얼음찜질을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온찜질을 하는 것은 손상 후 24에서 72시간 이내인 급성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그렇죠. 냉찜질을 해줘야 합니다. 5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자세는 1번 무거운 물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린다. 2번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계속한다. 3번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들어 올린다. 4번 피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한다. 5번 작업 중 자세를 불안정하게 유지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허리는 펴시고요. 무릎은 굽혀 올려서 허리를 수그리지 않고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6번 어깨 통증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 관절 전체 통증이 있다. 2번 움직임이 많은 날 밤에 통증이 심하다. 3번 팔을 들고 내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하다. 4번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아프다. 5번 어깨 통증은 발생 즉시 사라진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어깨 통증은 발생 즉시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번 어깨 통증 예방 운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뻗는다. 2번 머리와 팔을 뒤로 지그시 젖힌다. 3번 양팔로 수건을 잡고 당긴다. 4번 팔꿈치를 머리 위로 올린다. 5번 반복적으로 어깨를 돌린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머리와 팔을 뒤로 지그시 젖히는 것은 오히려 어깨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8번 손목 통증, 수근관 증후군의 주요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가락의 감각이 저하된다. 2번 밤에 통증이 악화된다. 3번 엄지손가락이 강해진다. 4번 젓가락질이 어려워진다. 5번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엄지손가락이 강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지손가락의 힘이 약해지고요. 감각 저하가 올 수도 있고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9번 다음 중 요통 예방을 위한 운동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2번 허리를 천천히 돌려준다. 3번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와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린다. 4번 물건을 허리로 들어 올린다. 5번 네발기기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쪼그려 앉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아까도 얘기했죠? 물건을 허리로 들어 올리는 것은 요통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10번.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염된 경우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번. 손을 자주 씻는다. 3번. 감염 대상자와 물건을 공유하지 않는다. 4번.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한다. 5번.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보호 장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보호 장구는 꼭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11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발병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오염된 음식 섭취, 2번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 3번 염소 소독되지 않은 물 섭취, 4번 질환에 걸린 대상자의 구토물, 5번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감염된 사람과 직접적인 피부 접촉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발병 원인이 아닙니다. 12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주요 증상이 아닌 것은 1번 구토, 2번 발열, 3번 근육통, 4번 두통, 5번 목 통증. 정답은요? 그렇죠. 5번 목 통증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주요 증상이 아닙니다. 그럼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구토,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이 있습니다. 13번. 스트레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근육 긴장 완화, 2번 혈액순환 촉진, 3번 관절 가동 범위 확대, 4번 신체 유연성 감소, 5번 부상 예방.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신체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14번. 스트레칭의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한다. 2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 5 내지 10초 정도 쉰다. 3번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4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5번 상, 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은요.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15번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시간 관리, 2번 동료 간의 지지체계 마련, 3번 업무 지침 제공, 4번 흡연과 음주 증가, 5번 정기적인 소통. 정답은요? 그렇죠. 4번 흡연과 음주를 증가시키는 것은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6번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건강상의 문제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2번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3번 흡연,
알코올 섭취 등이 증가할 수 있다. 4번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번 우울 등 정신 건강이 저하될 수 있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지 않고 저하되겠죠. 1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1번 적절한 보호장구 지급, 2번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3번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 4번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실시, 5번 개인위생 철저와 소독법 시행.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개인위생 철저와 소독법을 시행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해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번 결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결핵균은 햇빛에 매우 강하다. 2번 결핵 환자와 물건을 절대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3번 2에서 3주 이상의 기침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4번 결핵은 유전적 요인으로만 발생한다. 5번 결핵 환자와 접촉해도 검사는 필요 없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2에서 3주 이상의 기침이 있으면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19번 결핵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감염 의심 시 의료기관 방문, 2번 감염 대상자를 돌볼 때 마스크 착용, 3번 감염 대상자와 물건 공유, 4번 햇빛으로 침구 소독, 5번 충분한 영양 상태 유지. 정답은요? 그렇죠. 3번 감염 대상자와 물건을 공유하는 것은 결핵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20번 요양보호사의 결핵 예방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술과 흡연을 금한다. 2번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3번 면역력을 유지한다. 4번 결핵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는다. 5번 결핵 환자와 물건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결핵 환자와 물건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결핵 예방을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물건을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결핵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되죠? 올바른 위생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21번 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다. 2번 직접 접촉으로 전파된다. 3번 오염된 의복으로 전파된다. 4번 가려움증은 밤에 더 심하다. 5번 증상이 있는 사람만 치료하면 된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증상이 있는 사람만 치료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증상이 없는 사람도 예방적으로 치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22번 옴의 전파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옴에 걸린 대상자와의 직접 접촉, 2번 오염된 의복을 통한 전파, 3번 오염된 침구를 통한 전파, 4번 오염된 수건을 통한 전파, 5번 공기를 통한 전파.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23번 인플루엔자의 증상이 아닌 것은 1번 갑작스러운 발열, 2번 두통, 3번 전신쇠약감, 4번 마른 기침, 5번 설사.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설사는 독감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독감의 증상은요.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고 두통이 생기고 전신으로 쇠약감이 들고 마른 기침을 하게 됩니다. 24번 머리니 관리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처방된 치료제로 머리를 자주 감는다. 2번 감염 대상자를 돌본 후 귀가시 옷을 세탁한다. 3번 감염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다. 4번 빗수건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번 감염된 대상자가 사용한 가구는 물로 씻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감염된 대상자가 사용한 가구를 물로 씻는 것은 안 되고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머릿니가 생기면 처방된 치료제로 머리를 자주 감아주시고요. 감염 대상자를 돌본 후에는 귀가시 옷을 세탁해야 하고요. 감염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하는 것이 좋고요. 빗, 수건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